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여야 잠룡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탄핵 정국에서 여권 잠룡 지지도 1위에 여러 번 올렸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지 못해서 꿈을 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경선 통과하시면 이재명 대표랑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고요. 제가 그 성남 지역에서도 저도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대변인님, 국태민안이라는 말도 했고요.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안타까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 성남시장 할 때 나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 대표의 형수님 잘 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는 얘기이고, 반 이재명, 반 이재명이 어떻게 시대 정신이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상, 이런 것들이 크게 너무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그런 역사의식을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었고요. 네. 저는 어쨌건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의 2017년과 다른 점은 기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는 기세가 너무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1위 주자였던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1위 주자였던 황교안 대행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세가 점점 더 꺾였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어쨌건 매우 강력한 특징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자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 현재로서는 1위 주자인 김문수 장관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각자가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경선을 흥행을 시키고 또 국민들께 관심을 받아서 한 사람으로 똘똘 뭉치겠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 있다고 봅니다. 그때처럼 분당도의 조짐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여기서 미래를 망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들, 헌신의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 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꼽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왜 불법이다 아니고? 서 변호사님, 저때 이제 꽃꽃 문수로 보수층의 지지를 좀 크게 얻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보면 좀 강직하고
그리고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아마 보수의 또 강성 지지층 또는 보수에서 어떠한 이런 이번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상당한 많은 어필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표 뭐 어떤 꼭 여론조사를 꼽지 않더라도 뭐 수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만 보면 좀 단연 지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순위가 뭐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것은 지금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탄핵 어떤 선고 과정을 지나오면서 가장 여론조사 분석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이번 선거는 중도층에서의 어느 정도를 확보하냐의 문제의 싸움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에게는 전 장관이겠죠.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이런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모습, 그다음에 어떤 워딩, 어떤 정책을 통해서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다른 지금 여러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13명, 뭐 15명, 20명 이렇게 뭐 수많은 이제 입후보자들이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최종 1인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좀 뭐 멀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3주, 2, 3주 안에는 충분히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